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강 2차 부등식의 활용과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래프로 해석하는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양수일 때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와 같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2차 방정식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판별식 d가 실근이 하나이므로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 세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d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부등식의 관계를 알아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의 형태는 2차식이 0보다 크다 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는 형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의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래프가 x축 어디에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위쪽으로 그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x축의 위쪽으로. 그래서 x축의 위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y값이 x축의 위쪽에 그려질 때 x의 값의 좌표를 찾으면 이와 같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므로 해냈을 때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적게 됩니다. 자,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등호가 포함되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를 넣겠죠. 따라서 지금 크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축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좀 굵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는 어떤 거냐면 x축의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x축의 아래쪽에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x의 값은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가운데 값을 갖게 되죠. 등호가 있는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했던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첫 번째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2차식이 0보다 크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2차식, 즉 y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크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다 같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두 번째, 작다.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운데 값, 이렇게 외워줍시다. 가운데 값. 작다라고 하면 가운데 값, 가운데.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을 갖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알파와 베타의 사이 값이라고 이야기하고 2차식이 0보다 크다이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를 기계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x축의 위쪽에 그려지는 y의 값이 얘가 크다이고 아래쪽이 작다이거든요.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면
클 때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작을 때의 값을 구해 주세요. 그럼 가운데 값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2차 부등식을 구할 때는 크니 작으니 라고 할 겁니다. y의 값이 0보다 큰가 작은가 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어서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를 택하는 거예요. 1번의 형태거나 아니면 2번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크다 그랬으니까 알파는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거나 등호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다 돼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작은 y값이 0보다 작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값 없죠.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경우는 있죠. 그래서 x는 알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즉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게 될 때 2차 부등식 y가 0보다 크다이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x축 위에 있죠. 모든 실수 크거나 같다 이때도 역시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죠. 작은 값 없죠. 그래서 이때 해는 없다. 작거나 같은 값 물어본 네 번째도 해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 2번의 경우와 3번의 경우의 그래프를 눈에 익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지금 선생님이 이 화면에 있는 거와 같은 이 식을 여러분도 그래프도 그리고 관계식도 적고 이런 것들이 숙달이 되도록 얘는 완벽하게 스스로 내가 옆에 내 친구를 앉혀놓고 내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2차 부등식 풀이를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하고 판별식의 관계 그리고 부등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부등식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의 어느 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크다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졌어야 된다는 거야. y값이 0보다 크다이다. 그럼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돼요? 그래요. 작아야 돼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판별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k 플러스 3을 구해서 이 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k를 정해주면 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지우개의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k-u, k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아까 연습했어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해는 어디를 갖는다고? 사이값 다 같이. 2차식이 0보다 작다면 해는 어떻게 쓴다고? 사이값. 그러니까 사이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구하죠. k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k가 6인 경계값을 구했을 때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6이라고 하는 값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다. 이제 이러한 것도 굳이 그리지 않는다는 거야. 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6이니까 사이 작은 법이니까 x축이 아래야. 그러한 그래프도 지금부터는 굳이 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대로 그냥 2차식 0보다 작아? 그럼 사이값이네.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어떻다? 작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도 이제는 그리지 않고 이러한 수직선도 여기선 그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준다? 주어진 시계값에서 2차 부등식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사이값 작은 애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사이값, 가운데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그랬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y의 값이 0보다 크니까 x축이 어느 쪽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지 y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되죠. x축과 만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 t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별식 구하는 거 해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당연히 냅니다. 자, k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플러스 4k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죠. k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니까 해는 어떻게 된다고? 사이값, 즉 가운데값. 뭐 어떤 말이 더 잘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계가 되는 값에서 이렇게 가운데 값을 가져요 라고 해주면 얘가 해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시계값 y는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라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같게 되는 거는 이렇게 x축에 접할 때죠. x축에 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이거나 또는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거니까 조건은 뭐가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중근을 갖거나 해가 없는 경우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중근과 해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판별식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으니까 4k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정리합시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완전 제곱꼴이 되죠. 자,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k는 등호가 되는 얼마의 경우만 존재합니까? 1이 되는 경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k의 값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5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랬어요. 이거 2차 방정식 판별식에서의 2차 방정식과 판별식 근의 개수 이런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판별식을 구합니다. D는 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므로 정리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시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다 같이 한번 다 얘기해 보자. 시작.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따라서 여기 0이 되게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요게 0이 되게 하는 k의 값은 7이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뭐라 그래야 돼?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니까 k는 얼마보다? 7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그래프를 자꾸 그려버릇하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나와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차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가운데 값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5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판별식 D를 구합니다. 2k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으니까 2k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2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4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은 짝수 공식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k-4 곱하기 k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요.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는 크다일 때고, 이때 작다가 나오면 뭐라고 쓴다 그랬어? 가운데 값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k의 값 4, 얘가 0이 되게 하는 k의 값 마이너스 2를 해주면 가운데 값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얼마보다? 4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어진 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등식의 풀이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 두구 이렇게 되어 이런 2차 식이 나왔어. 그러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y가 0보다 작은 데 값을 얘기하면 가운데 값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풀이. 지금 2차 부등식을 놓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선생님 또 이거 그려놓으니까 너네 착각할까봐 내가 이거 다시 할게.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2차 부등식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부등식의 해 구할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연립부등식. 우리가 앞에서 1차식하고 1차식 했었죠.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예제 6번에서처럼 1차식하고 2차식 또는 2차식하고 2차식 이렇게 만나는 식을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큰 식이 2차식이면 이 둘을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연립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차식이 들어있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1차 부등식 풀이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예제 6과 예제 7의 풀이를 간단히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7과 문제 8 여러분의 학습지에 있는 내용은 해설지에다 선생님 풀이를 올려놨고요.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EBS에서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참고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식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5x는 넘어가서 10이니까 x는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식을 찾아냅니다. 다음 2번식에서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와 같이 해주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이 돼서 만들어지죠.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자, 갑시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가운데 값.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찾으면 얼마예요? 2분의 3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찾으면 3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얘의 해를 구하면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 있으면 등호 넣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니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연립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공통 부분을 찾는 걸 뭘 그려서 찾냐면 수직선을 그려서 찾을 거야. 지금부터 선생님 수직선 그리는 방법 같이 합시다. 우선 경계가 되는 값을 한꺼번에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대소를 비교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2분의 3 그리고 2 그리고 3 이렇게 경계값을 다 적어요. 그럼 기억은 x는 2보다 크다니까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어느 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크다 하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에요. 기억. 그 다음 니은은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색칠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니은의 영역이에요. 그럼 공통은 어떻게 세주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개를 그리다 보면 두 줄 간대를 찾는 거야. 이렇게 두 줄 간대. 여기네. 여기네. 그래서 결론 x는 얼마보다 크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가장 기본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는 과정에서는 1차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자연스러워야 돼. 그리고 문제 7을 풀면서 이 공통 부분을 찾는, 요 공통 부분을 찾는 다양한 경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점이 공통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문제 7에서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5, 1,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2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꼬림으로 각각의 경계의 값을 구했을 때 x가 2분의 5와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x는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x는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의 해를 1번 부등식에서 구합니다. 다시 한번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2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2차 부등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경계가 되는 값 x 마이너스 4와 얘를 경계가 된다는 건 0으로 만드는 값이에요. 이렇게 찾았을 때 x는 가운데 값을 갖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얘가 니은이 되고 기억과 니은의 공통 부분을 수직선상에서 찾아줍니다. 그러면 자,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방법은 x축에다 경계가 되는 값을 뭐 순서대로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4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나오고 2, 그 다음에 2분의 5 이렇게 경계가 되는 값을 먼저 나타낸 다음에 기억을 나타내 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왼쪽이죠. 2분의 5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얘가 기억의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경계값에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경계값 해주고 가운데니까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공통은 어디냐면 이렇게 높이를 달리하는 거예요. 서로 기억과 니은 부분 높이를 달리하면 이렇게 두 줄이 지나간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지.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계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놓고 잘 구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를 풀었습니다. 이제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에 풀이하고 영상에서도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세 개 변을 보면 x-1, x 플러스 2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가장 긴 변이죠. 우리가 가장 긴 변을 찾아내는 건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보다 크면서 가장 긴 변이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변이 가장 짧은 게 x가 될 테고 x-1이 가장 짧은 거가 되고 x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차례대로 세 개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이에요.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은 뭐냐면 가장 긴 변, 여기선 x 플러스 1이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x-1과 x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그래요. 작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게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을 찾는 거예요.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얘는 연립 2차 부등식
풀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 들어가면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나누어주면 x는 얼마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틀렸다. 여기 넘어왔는데 잘못 계산됐어요. 선생님 급하게 다시 할게. 여기서부터 다시야. x 마이너스 2x 당황했겠어요. 선생님도 당황했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는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자,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고 전개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크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돼요. 자, 다 이항하면 뭐 이거 양쪽에 지워주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일단 이제 그냥 뭐 우변에서 좌변으로 다 넘기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다 마이너스 x제곱 4x 이제 지워지겠지. 그리고 최고차항은 항상 양수로 만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부등호 어떻게 돼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죠. 지금 여기에서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준 거 보세요. 따라서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x는 가운데 값이니까 0하고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되겠죠. 얘가 기억이 될 거고요. 얘가 니은이 돼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경계값 0, 2, 4 적고요. 기억이 x는 2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이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이게 니은이죠. 그리고 나면 두 줄간 부분을 찾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 x는 그랬으니까 결론 x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이 일일이 다 뭐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빠르게 들어가고 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연습이 무척 필요한 단원입니다. 잘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